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이크가 하나 모자라서 네. 마이크 모자란 거 보고 하나 모자라다고 제가 지금 윤희님이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그럼 저는 말을 안 할게요. 약간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뭘? 네, 말씀 네, 활발하게 해주세요. 네,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추어 독서가를 지향하는 용도사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 제작하는 불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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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년 반 동안 그 불곰 PD님이 가끔씩 1대1 인터뷰 하신 적은 있어도 셋이서만 항상 이렇게 그랬죠. 만나다가 새로운 이렇게 특별 손님이 오셔서 너무 좋네요. 네, 이 멘트를 제가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네. 항상 하듯이 대본 없이 괜찮습니다. 그냥.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금요일이 메인이니까 이 메인에 저희 3명의 이제 게스트분 오신 거는 최초죠. 그래서 네. 네, 오디오가 들어왔어 지금 순간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특집으로 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뜨끈뜨끈한 창간호를 올 9월인가요? 10월에 예, 출간하신 30대가 말하다 3이라는 잡지의 편집장님이신 오지은 편집장님을 오늘 저희가 모시고 독립 잡지는 무엇인가, 3은 무엇인가, 네, 오늘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지은 편집장님,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금책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취자는 아니지만 뭐 저를 보고 하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3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오지은이고요. 네. 박수 한번 다시 가시죠.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여기 마이크에 최대한 가깝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저랑 붙어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혹시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들어보신 적? 오늘부터 들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괜히 또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했는데 제가 뭐 들어보셨어요 물어보면 또 큰일 나니까. 네. 저희는 또 솔직한 방송. 잘하셨어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들어주시겠다라는 격려를 남겨주셨고요. 한번 좀 이렇게 편집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 본인 소개. 30대. 네. 30대로 이제 3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른 월간지에서 네.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도 생각해 보면 독립 잡지예요. 그런가요? 네, 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잡지죠. 그렇죠. 네, 뭐 소유주는 없으니까. 음. 그러네요.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서 꽤 오래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몇 년째세요? 내년이면 7년 차. 7년이요? 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그렇게 오래돼서. 이 정도면 몸에 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진짜 출연 어떻게 다녀요? 그러게요.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몸에서 살이가 나올 수도. 그래요? 너무 겸손하시기까지. 네. 뭐 겸손한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반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네, 이런 말은 네, 한번. 저도 이제 기독교인인데 꽤 유명한 유력 기독 월간지신데 되게 겸손하게 또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 그 잡지의 기자님으로 사실 저한테는 더 익숙하신 분인데, 근데 이거 하면서 투잡을 일종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일이라고 하기엔 아직 프로젝트니까 일은 일이죠. 네. 돈 어쨌든. 되는 일이 아니죠. 돈 되는 일이 아니다. 프로젝트.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고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3은
구매해서 이제 읽으시면 더 잘 알게 되실 텐데요. 일단 30대가 말하는 공간을 지향하는 잡지예요. 네. 네. 끝? 이걸 생각하게 된 거는 예. 한 작년 중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계속 잡지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루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잡지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는데 네. 거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청년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잡지에서 많이 다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잡지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지는 잘 않잖아요. 아주 가끔 뭐 지면을 조금 할애해서 다룬다든지 뭐 특별 기획으로 한 몇 번 걸쳐서 다루고 만다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할 제 당사자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 많고 하니까 어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건 왜냐면 이제 일단 안 다뤄주고요. 근데 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 달아주고요. 얘기 잘하고 계신데. 무슨 말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약간 당사자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네. 누구도 자기 문제를 자기가 말 안 하면 남이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근데 청년들 문제 한참 막 그렇게 본물처럼 막 쏟아질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청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많은데 청년들의 그렇죠. 목소리는 좀 부족한 그런 그것도 시절이 좀 저도 그 기억이 사람들의 나는데. 얘기를 그때만 듣고 그렇죠. 그 정책을 만들면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갈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야기를 시킨다든지 마이크를 이제 선택적으로 넘기니까 작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할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들었던 언제 처음 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네. 생각을 한 게 한 작년 봄 정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실행을 바로 하신 거네요. 그 해 안에? 네. 올해? 제가 그 대단하시다. 원래 회원으로 있는 책방이 있었어요. 빌려보는 책방이라고. 네.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 잡지 만들 거라고. 그래서 나 잡지 만들 거라고 말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컨셉도 얘기해 주는데 그럼 걔가 하래요. 아. 빨리 하래. 말만 하지 마. 말만 빨리 해. 그거 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브런치에 글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글을 쓰면서 나 나름대로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연재를 하는 걸로 해서 해볼까 했는데 연재 기획을 해서 하니까 이제 수락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연재 기획이 수락이 되면은 거기도 이제 마감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간으로.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쓰게 되는 그게 있는 유인이 있는데 그게 수락이 안 되니까 그 유인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3회까지 제가 스스로 써놨던 게 있는 게 거기다 그냥 안 쓰고 그냥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한 5월쯤에 저기 청년활이라고 청년활? 저기 불광 네, 불광. 청년 네. 거기 청년활이라고 있어요. 예. 카페인가요? 서점? 아니요, 거기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네. 잠깐만요. 아 근데 브런치 나빠요. 저도 옛날에 떨어뜨렸어요. 쓰려고 그랬는데 저도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재밌게 쓸 수 있는데. 브런치 나빠요. 그래서 썼으면 저 책 나왔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청년허브는 아시죠? 저기 불광동에 예. 거기 있는 이제 청년 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1호를 거기서 공모해보자 그러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짜야 되니까 전 당연히 이제 저랑 같이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노동비를 잡고 제작비를 잡고 이렇게 해서 예산 거기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청년허브 나빠요. 아니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좀 있으셨군요. 원래는 그래서 난 이걸 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타면 그걸로 잡지를 만들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되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원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걸로만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할 수 있었던 게 왜 제가 30대 얘기를 우리가 직접 하면 되겠다고 더 생각했던 게 제 친구들 만나봐도 제가 취재하면서 주변에 30대들을 만나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겪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싸우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이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뭐 회사라면은 회사 내에 어떤 기구나 그런 거에 신청을 했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목소리를 낼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 다룰 수 있는 유틸리티도 많고 뭐 서비스도 많이 알고 있고 뭐 뭘 만들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실무자들은 다 저희 나이 또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공감되네요, 진짜.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가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그냥 우리 거를 디바이스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우리 걸 써가지고 우리가 만들지 그 치사하게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 텀블벅을 이제 그때부터 구경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그랬더니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벅 통해서 결국 되신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참 아는 분들이 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원래 뭐 텀블벅 스타트가 뭐 그러겠죠. 네. 주변에서 많이 밀어주시고 새로운 독자층들도 밀어주시고 해서 가능해졌어요. 뒤에 보는데 그냥 밀어주신 분하고 세게 밀어주신 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전 그게 맨 처음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니 이 밀어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너는 왜 돈 가지고 날 차별하는 거냐? 네, 근데 그 사장님의 마음은 그 사장이 좀 되고 그럴 수 보니까 있어요. 좀 마음이 그쵸?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왜냐면 세게 밀어주신 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고 싶은 아니 근데 그런 저는 거 되게 아닌가요? 귀여웠는데. 귀엽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어서 그냥 여기 이 로고 있잖아요. 표지에 3 옆에 보면은 맨 이게 어떤 점이 3개가 찍혀 있는데 맨 네. 위에는 원으로 보이고 맞아요. 그 다음엔 약간 이제 삼각형에 가까워지고 맨 밑에 세 번째 이제 점은 삼각형. 그러네요. 약간 그렇잖아요. 네, 이게 네, 어떤 네. 뜻인지가 좀 궁금해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 로고의 이미지에서 삼각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뭔가 되게 문제의식이 있고 물음표가 많으니까 뭔가 뾰족뾰족한 느낌이 삼각형이 좋아서 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아트 디렉터님이 근데 동그라미도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왜냐면 절충안으로 그 의미가 또 오래돼가지고 지금 까먹었는데 왜였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재해석한 의미는 그렇게 뾰족뾰족했지만 이제 또 우리끼리 연결되고 하다 보면은 또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몰랐어요 이걸. 아무 생각. 삼각형이 좋은 거예요. 동그라미가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용도사님 그러니까 질문 삼각형에서 내리겠습니다. 점점 동그라미가 되어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저는 맨 처음에 붉은 PD님한테 3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삶인 줄 알았어요. 그 사의 리을 미음 삶. 요새 삶 얘기 많이 하니까 막 약간 복음주의적이야. 일상 삶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3이잖아요. 3. 근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삶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30대의 삶도 있고 살아있는의 삶도 있고. 네네네. 그 살아있는 30대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말하겠다. 30대의 삶. 우리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 저는 이 마크를 맨 처음에 3개로 보지 않고 2개로 봐가지고 장단 표시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자진몰이 정도.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주옥 같은 멘트 감사합니다. 자진몰이 장단. 네. 정확한 발행처는 3프레스네요. 네. 3프레스에서 3을 낸 거고 네.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독립이네요. 네, 맞아요. 이번 지금 창간호가. 네, 맞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좀 반응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주로 어떻게 좀 이게 판매가 되시죠? 판매가 저희가 이제 배본사가 없어가지고 대형 서점에 입점해 있진 않고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입점해 있진 않고 독립출판물을 서점하는 지역의 작은 서점들에는 저희가 발견할 때마다 입고 문의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서울이랑 서울이랑 다른 지역들을 네. 포함해서 27군데 정도 입점해 많이 있고요. 들어오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서울이 아직 많고 네. 네. 27군데인데 네. 저희 방송이 네. 원래 독서 인구 좀 더 그렇긴 하지만 네. 여성 청취자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좀 잘 들으시면 되게 이렇게 읽고 싶으신 분들이 소수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네. 아. 그래서 뭐 그거 지금 27군데 다 나열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그쪽 네.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깔끔하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어디서 책을 구매하고 싶은지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입고해 있는 서점 이름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가 조금 안 돼 있는데 오늘 돌아가면 이제 어디 입고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SAMPRESS고 그 아래 바 네, 네, 네. 그거 하고 30 언더바 네, 언더바 30 언더바 3 플러스 30. 언더바 3요. 아, 네. DM 날리면 되는 건가? 맞아요. 그리고 혹시 그 지역에 없으신 분은 저희한테 직접 다이렉트 주시면 택배 발송, 네, 저희가 택배 발송해드려요. 우편 발송. 네, 네. 우편 발송 포함해서 이제 드려요. 네네 그렇구나. 예. 사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를 안 하긴 했지만 혹시 끝까지 안 드실까봐 여러분들이 일단 저희가 먼저 한번 빡 때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구해서 한번 읽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얘기 전에 한마디만. 아니 아까 그 얘기가 너무 공감돼가지고 뭐 같은 어떤 30대 어떤 당사자로서 우리 할 줄 아는 거 많은데 네, 완전 네. 진짜 그렇구나. 쾌공감 진짜. 30대인데 할 줄 아는 거 없어. 아니요 많아요. 아니 진짜 그게 어떤 얘기인지가 이게 완전히 약간 소외되는데 저는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앞자리 어떻게 6으로 바뀌세요? 이제 3으로 죄송합니다. 네. 2, 3, 4 뭐 같이 가는 거죠. 네. 5 아니고요. 우리 진짜 할 줄 아는 거 많은데 돈이랑 권력이 진짜 없어가지고 완전 공감. 진짜. 없는 것처럼 세뇌당하셔서 그래요. 저희 그럴 팟캐스트도 사실 그렇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제가 왜 네.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비슷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스피커로 이렇게 막 팔로우하고 듣고 이런 분들 다 20, 30대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이미 발언하고 어떤 그런 자리에 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때는 뭔가 계속 그냥 듣고 계속 뭔가 그냥 중간 실무자의 입장에서만 계속 그냥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기하신 게 전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용기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밖에는 이미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아시아 특성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회 특성도 있고 해서 최근에 가장 나왔던 어이없는 말 중에 요즘 말 중에 영포티. 그러니까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네, 이게 좀 서글픈 말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 마케팅 용어로 많이 썼었거든요, 영포티. 아, 그러세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또 뭐 저는- 저희가 삶 아닌 다른 분들이 뭐 아니, 그럼요. 혐오하거나 그럼요. 소외하는 네, 그런 네. 건 전혀 아닙니다. 자꾸 저를 보시면서 아니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 앞에 계셔서. 그렇죠? 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30대를 지나오거나 거쳐왔고 그럼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다 30대가 있을 거니까. 그럼요. 네, 독자층은 넓습니다. 네. 네, 맞아요. 또 아니 20대는 저희가 또 30대가 되고. 저희가 텀블벅 펀딩 받을 때도 이게 막 되게 30대만 위하는 그런 아니면 이거 보는 것도 30대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실까봐 스토리에 질문을 넣었어요. 그거 읽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 그럼요. 네. 퀘스천이 이제 30대가 아니면 3을 구독할 수 없나요? 전혀 아닙니다. 3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 클릭해주시는 그 텀블벅 유저분들 모두 또 다른 3입니다. 3은 30대에 진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단지 먼저 걸어간 길의 한 사례로 존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0대일 때는 좀 더 나아진 길을 걷게 되길 바라고 응원해요.
먼저 30대를 통과한 분들에게는 지나간 길을 돌아볼 뒷거울로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3은 연속선상에 놓인 인생에서 앞, 뒤, 옆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웃 삶과 함께 나란히 걷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네. 연령층 분들 오해하지 모두 마시고 환영합니다. 네, 3을 네, 구독 혹은 이제 지금 읽어주신 게 약간 삶의 그 뭔가 가치나 좀 지향 뭔가 그쵸, 그런 응축돼 있네요. 지향, 그런 지향. 문장 네,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편집자님 쓰신 거잖아요. 네, 스토리는 제가 썼죠. 좋네요. 저희 브런치 탈락자들 그냥 한번 우리 모두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담 아니시잖아요. 팩트인데 농담입니다. 저 그 이후로 브런치 안 보거든요. 모두 브런치 탈락하시면 다들 텀블러 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우리도 텀블벅 하나 해야겠네. 네. 하시죠 금책받아. 좋습니다. 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약간 활발한데 오늘 약간 그 잡지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창간호 1호의 주제를 이제 독립으로 정하셨잖아요. 네. 어떤 그렇게 하게 된 좀 동기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 독립이라고 쓰기는 썼죠. 근데 제가 사실은 독립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 부모님 집이랑 같이 살면서 독립을 희망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게 일종의 권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긴 했어요. 독립을 주제로 하면 뭐 공간의 문제랑도 연결지을 수 있고 네. 그 관계의 문제랑도 연결지을 수 있고 사회적인 구조랑도 연결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기본권이랑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스토리도 썼지만 이제 누구나 나이를 먹고 이제 자기 결정권을 더 이제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나이가 오면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뭐 간섭 많이 받고 부모님들의 영향이 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데서도 이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자주 침해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이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어떤 권리가 필요하다는 데서 독립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독립 얘기를 꺼내니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30대 분들이 의외로 할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주제나 네. 다양한 되게 할 말이 영역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거 사실 다 그 뭐지?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그 윗세대들도 그렇고 연결선상에서 사실은 다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게 책임이 돼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제일 처음에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 그 뭐죠? 예능?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우리 미운 우리 자식인가? 새끼. 아 근데 그거 맞아. 뭐지 그거? 정확한 제목 뭐였지? 네, 그 미혼 그 결혼 안 미운 한 우리 새끼. 40, 50대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구나. 결혼 안 한 뭐 40, 50대 남성 이제 자녀들 해서 그 딱 관찰 예능 요새 맞아요. 가장 인기 많은 그래서 막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거가 사실은 막 많이 즐겨보고 저도 그냥 돌리다가 나오면 보고 하긴 하는데 그게 되게 서글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고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독립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여전- 부동산 너무 예. 비싸잖아요. 완전히 그 구조에서 그냥 부모의 어떤 속박이나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생각이 그냥 문득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졸업하고 나면 보통 뭐 졸업이야? 대학이요? 그치 대학이죠. 대학. 초등은 아니죠. 초등학교는 아니니까 대학교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언저리부터 이런 독립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결국 독립을 강제 네. 독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서울로 학교를 온다든지 아, 하면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준비되지 않은 그것도 사실 채로 거의 독립을 그것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그럼 저 강제 부모의 독립이죠. 어떤 그런 요구나 어디로 좀 뭐 학교 너는 서울로 인서울로 가든다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죠. 지방에서 이제 뭐 서울로 대학을 온다든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후로 막 그 고시텔 같은 게 정책적으로 마치 주거 환경인 것처럼 쫙 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되게 뭔가 이렇게 그런 식의 독립을 할 때에 그런 30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 독립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이 사회에서 독립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왜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넘어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이제 쭉 읽어보면서 이제 보니까 맨 처음 인터뷰가 이제 그 가명이시죠, 그분이 김리나라는. 아니요. 실명이세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그 분명히. 김리나 씨의 인터뷰가 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방금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미안해요. 말하세요. 마이크 드릴게요. 30대 말씀할 수 있어야 아니, 돼요. 뭐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그냥 불현듯 떠올라. 얘기하세요. 네. 그럼 해봐요. 원래 우리 그냥 하잖아요. 그게 그냥. 아니라 요즘에 딸 이름 뭘로 지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임신 몇 근데요? 개월이시죠? 네? 지금 지금 7개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리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방송 나가 보내지 마세요. 이거 내보내지 말라고? 마이크 줬는데? 네. 그렇구나. 리나라는 이름 예쁘죠. 예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리나 씨의 인터뷰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너무 멘트 이걸로 정해진 거 하나? 네.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낭만 이런 게 좀 있는데 사실 돈이 이분의 해결돼야. 스토리는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분이 정말 생존을 위한 독립을 하셨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그 인터뷰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원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보셨죠? 읽었는데 다 의도하는 거죠 이게. 이게 저희가 뭐 계획하고 인터뷰했던 게 아니고 그 책방 친구랑 어느 홍대의 수카라라는 카페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그 책방 친구가 리나 씨도 책방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책방 친구가 거기서 리나 씨도 오라고 했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그 책방 친구의 역할이 되게 커요. 책방 친구가 나를 소개하면서 얘가 잡지를 만들려고 한다. 주제가 독립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리나 씨를 나한테 소개하면서 얘도 독립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근데 자기 독립은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별 생각 없이 무슨 독립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되게 뭐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저는 가정폭력 때문에 독립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거를 뭔가 놀랐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고 그렇지. 뭔가 이렇게 뭔가 그래요?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그렇지. 스토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계속 더 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 얘기를 잘 하는 거예요. 되게 가정폭력했다고 했으면은 되게 그렇지. 뭔가 이렇게 선입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이야기하기 있죠. 힘들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보이는 어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해서 이거를 독립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냐 해서 같이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봐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읽으면서 가장 좀 서글프고 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죠. 아버지를 피하려면 세대지로서 지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심정으로 사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사회에서 가장 느리게 변할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김리나 씨 혼자만 겪고 있을 문제가 아닐 텐데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도 법안을 뭐 입법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방치되어 있는 느낌. 그렇죠. 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 느리겠지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을 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책에서도 좀 이야기 나왔던 게 대부분의 그런 주거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그런 건 굉장히 많은데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진짜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이데올로기죠. 만큼 그런 게 너무 좀 편향적이고 치우쳐 있는 정책들 때문에 소외당한 사람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인 가구가 30%가 넘어가면 음. 정책의 기준을 4인 가구에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30%는 다른 정책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한국교회에서 20%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그들을 이탈자로 보면 안 되고 약간 한 부류로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시 유력 기독 얼간지. 네, 깜짝 놀랐어요. 약간 가나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저도 좀 동감이 좀 되고요. 네, 저도 요즘 교회 안 나와서. 요즘? 과연 요즘? 아니야, 요즘이에요. 네, 요즘. 네, 네. 요즘이고. 아니 저는 약간 이게 말이 나온 김에 뭐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이야기만 들어도 뭘 가나안이라고 칭하고 다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쓰는 거 공감의 손가락질. 그것도 감사하고요. 이상해. 가난한 표현이 초창기에는 이게 어떤 쓸모나 그게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그게 오히려 네네네. 또 다른 뭔가 네. 구획을 설정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난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에 묶을 수가 어렵잖아요. 방금 살짝 그 4인 가족 이런 정책 이런 얘기 네. 하셨는데 다음 호 주제를 살짝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결합이라고. 맞아요. 이어지네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독립을 네. 창간호의 주제로 하니까 결합에 대한 얘기 방금 이게 되게 이어지는 맞아요. 것 같아서. 이어지는 문제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3회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룰 텐데 3회는 생활이에요? 30대의 아, 삶 네네네. 생활에 대한 네네네. 문제를 다룰 텐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네. 그래서 뭐 이거 하다 보면 저 얘기 나오고 저 얘기 하다 보면 또 이 얘기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맨 처음에 그 붉은 PD님 알려주셔서 그 이제 그 펀딩 받으신 거 그것도 들어가 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30대 딱 이렇게 30대를 이렇게 딱 전면에 노출시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독자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협소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풀어시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되게 우리의 사회에 다만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로서의 30대가 아닌 맞아요. 그 전후의 전체가 얽혀 있는 되게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읽어보십사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 30대가 아니신 분들도 인스타그램 SAMPRESS _ 30 들어가셔서 DM을 날려주세요. 문의하십시오. 네. 네. 저희가 서점을 더 많이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리나님 인터뷰를 제가 질문 원래 없는데 그냥 할게요. 좋아. 해주세요 이상하면. 파트로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뭐 이유나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독립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시작해서일 수도 있겠고 그냥 이거는 편집 과정에서 앞뒤가 바뀌기도 하지만 그 가정폭력에 관한 얘기를 아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 이전의 삶에 대해서 삶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독립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야 독립을 왜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독립 이후에 뭔가 뭐 홀로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 이전의 삶과 이후에 어떤 살아난 그 다음의 삶이 굉장히 어둠과 빛처럼 이렇게 돼서 물론 지금도 제가 이 친구랑 계속 친구 관계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과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삶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난 느낌? 이전에서 그래서 나누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글부터 굉장히 약간 뭐랄까 강렬한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계속 이어서 주거에 대한 각자의 어떤 상황과 생각들을 세 분의 필자들이 이제 적어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김리나 씨랑 또 그 세 분을 같이 해서 약간 일종의 대담처럼 엮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대화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읽어와도 실제로 재밌는데 현장에서 그걸 진행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목이 어떠셨어요? 독립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올 때까지. 이거 맞죠? 네네. 모여서 말하는 삶 코너네요. 네네네.
이거 제안은 그 저희 아트 디렉터 언니가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일어나면들 네이버로 요즘엔 다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가 떴는데 그 제가 여기서도 언급은 했는데 이제 그 집을 월세 계약을 살잖아요. 그래서 계약 만달이 다가오면 이제 집주인들이 다른 이제 세입자들한테 집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치. 부동산 업자랑. 근데 이거 약속을 잡고 오면은 뭐 이렇게 뭐 계약 전에 세입자가 방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약속을 그렇죠. 잡고 오면. 근데 막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보고 저 경험한 했어요. 네, 그건 자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그 언니도 세입자 생활만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당해온 일이 많은데 뭔가 내가 늘 나는 세입자니까 이런 생각에서 모르고 당한 일이 많다가 그 기사를 보고 야 이것 봐. 이 얘기 우리 이거 이분한테 글 청탁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분 아니어도 사실은 세입자 생활을 오래 하면 다 당했을 만한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분들 사이에도 관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 그걸 기획했죠. 네, 확실히 좀 시너지가 느껴졌고 네, 되게 좋은 그런 그 지면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방금 그 이야기하신 그 집 보러 올 때 그 막 비밀번호 막 요구한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예전부터 그냥 너무 상식처럼 부동산 그러니까요. 쪽에서는 있었던 일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아 그럼요, 그건 네, 당연하죠, 네, 사실. 네. 주거권 침입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기본권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거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사실 이런 맞아요. 문제가 더 커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있는 좀 이게 문제가 좀 바뀌어져야죠, 그렇죠? 어쨌든 이 한국 사회를 사는 이 30대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쨌든 약간 파트 A라면 이제 크게 파트 B에서는 또 전혀 뭐랄까요 확 점프해가지고 난민 문제로 이제 확 넘어가시거든요. 네. 이 잡지가. 그래서 근데 처음엔 저도 약간 거의 그러니까 옛날에 그 테이프 아세요? 테이프 아시죠? CD 말고 테이프 알죠? 아시죠? A면에서 B면으로 돌릴 때 우리 다 거의 비슷한 세대니까. 지금 그렇죠? 대학생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많이 샀습니다. 네. 저도 응답하라 많이 이런 샀어요. 거 거기서 보고 그 그냥 유명한 막 브랜드 뭐였죠? 되게 사고 싶었던 일본 브랜드 테이프 그 돌리는 소니 네, 워크맨 소니 이런 워크맨. 거. 네, 되게 사고 싶었는데 파나소닉 돈 없는 애들 이제 파나소닉 집에서 사고. 그 테이프 같은 거 녹음하고 있었는데 혼자 녹음하면 동생이랑 저거 막 뭘 녹음기 해가지고 그냥 막 네. 개그 막 장난 이런 거 라디오 녹음. 막 진행하는 척하면서 저희는 어린 초등학생 때 노래 이제 라디오 이사 가면 녹음이네. 친구한테 네. 녹음 선물 주기도 하고. 맞아 라디오 녹음하고 그때 그 서태지 그 뭐냐 피가 모자라 그 백워드 메스킨 요새 박성업이 열심히 하는 백워드 메스킨 소녀시대 백워드 메스킨 갑자기 추억 폭발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코너가 3이 보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한국 사회에만 머물지 않고 네. 약간 좀 더 확장시켰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사실 난민도 주거 문제가 사실 맞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 코너를 꼭 연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이거를 기획할 당시에 이제 난민 혐오가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의 난민 예멘 혐오가. 난민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 이슈를 얘기할 때도 뭐 지면 기성 매체들의 뭐 칼럼을 실는다든지 뭐 생각을 듣는다든지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도 그 뭐 우리 앞으로 만들어갈 한국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실리질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간헐적으로 실려져 뭐 야 한국 사회 같은 뭐 한겨레 코너에서 뭐 30대 필자도 있고 20대 필자도 있고 하는데 그냥 우리도 우리 생각을 계속 여기서 어떤 이슈든지 만들면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얘기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 같다. 우리 사회에도 그게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개간지로 일단 등록을 했고 네. 이게 하나 나오는데 독립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조금 옛날 약간 느낌은 지나간 드는 느낌. 거죠. 이슈적으로는 그래서 뭐 시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러네요. 말하라고. 근데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을 하려면 그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보게 되고 그러기도 해서. 근데 뭐 일단은 이번 이 난민 주제는 지금 뭐 한두 해로 끝날 문제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더 크게 불거질 거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어느 앞으로 더 정도 많아지겠죠. 해결을 안 하면 계속 정체하거나 더 답보하거나 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같아요. 정책적으로 발전이 없으면. 근데 저도 여기 글 쓰신 정주님 만났거든요. 네네네.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저 이제 저희 직장에서 이제 뵀었는데 그래서 정주님이랑 그쪽 활동가분들 통해서 예멘 분들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들 제가 만나본 그분들을 혐오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그렇죠. 만나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느껴지고. 근데 이제 이 난민 문제가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 글 중에서도 그 어떤 엄마죠? 서툰 엄마. 네, 그분이 쓰신 글도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정작 실체를 모르는데 만나본 적도 사실 별로 없는데 그냥 혐오한다 이런 문제의식이었는데. 근데 보통 혐오하는 분들이 그런 거 같기도 한 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동성애를 무엇을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는지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뿐만 아니라 혐오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주변에 그 동성애 분들이 있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딸 내 친구면은 그런 식으로 혐오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 또 전의 책을 이야기하는 그 딸의 전에가 저희가 다뤘었던 딸에 대하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김혜진 작가님이 쓰신 이제 그 어머니가 주인공인데 딸이 이제 그 동성애자인 거죠. 동성애 이제 그 동성애자의 그 연인을 같이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이제 막 그 갈등도 막 있고 그런 걸 되게 잘 그린 소설이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혐오한 그게 정말 주변에 없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고. 교회가 제일 심각한 장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절대 교회 안 오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저는 동성애에 대한 막 여러 가지 토론, 뭐 막 반대 집회하고 막 신학 존재하는데 거기에 스피커가 아예 거의 없는 그런 소수자나 그런 당사자가 아예 삭제된. 그러니까 당사자 빼고 얘기를 그럼요. 하면서 뭐 우리끼리 뭐 적용하고 막 그게 너무 심한 것 제가 같아요. 최근에 이제 2호 결합 때문에 최근에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책 쓰신 이승현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과 이제 얘기하다가 동성애 얘기도 팍스가 이제 원래 동성혼 합헌이 아닌 상태에서 동성애 커플들을 위해서 시작된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 다른 책이었나? 그 책 안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해도 가로막히잖아요. 근데 뭐 결혼이든 뭐 자기 뭐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든 나는 나한테 다 있는 권리를 내 친구인 얘가 동성애라고 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친구고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얘는 동성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죠. 하루빨리 좀 이런 혐오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제 아는 이 나라는. 동생이 그냥 저도 아주 잘 알거나 이렇게 오래 만난 동생은 아닌데 그냥 이제 SNS 통해서 알게 되고 몇 번 만난 친구인데요. 그 동생이 군대 이제 장교로 갔다가 제대하면서 바로 제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남의 문제가 터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주 간 건지 제주 가는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와주는 그 생활하는 거기에서 생활을 한 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올라올 생각 안 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 친구 그 이제 난민 이슬람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랑 직접 만나니까 완전히 너무 이제 진짜 눈이 이제 밝아진 거죠. 그래서 원래 되게 안 그랬던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분이었다가. 원래 되게 그 평범한 신앙인이고 그냥 평범한 이제 그냥 한국 남자였는데 그래서 진짜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또
책 팟캐스트니까 음. 또 책 얘기도 좀 잠깐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편집자님이 네. 이런 그래도 뭔가 이 시대를 좀 관통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중요한 이제 독립 출판물을 내시기까지 어쨌든 나의 삶을 형성한 책? 뭐 그렇게 너무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냥 책 관련된 어떤 뭐 몇 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요새 즐겨 읽는 책이거나 내 인생의 어떤 책 이런 거 좀 리스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책은 너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아니면은 삶과 함께 읽기 책? 뭐 좋은 책이나 뭐 요즘 읽기 책이나 삶과 뭐 함께 읽을 네. 책. 권하고 싶은 책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일단은 여기 안에 실렸던 예, 소개해 주시죠. 그것도. 저도 여기 소개했는데 원룸 상식 사전? 네, 원룸 상식 사전은 이게 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월세살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있으면 필요할 때 그 사전처럼 정말 그 예를 들면 뭐 보증금 문제 이런 식으로 검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카테고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찾아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에 대해서도 저는 그 제목이 약간 한국에 맞춰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냥 팍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아무튼 팍스가 결혼은 뭐예요, 근데? 팍스가 이제 시민 결합 제도예요. 프랑스에 있는 결혼이 파트너십, 아닌 네, 결혼이 네네. 아닌 동거 어떤 형태인지 동거 그런 커플들을 법적인 어떤 위한 권리를 받고 이런 네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굳이 결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함께 네네. 사는 사람에 대한 권리를 우리나라는 누릴 수 되게 있는 거죠. 낯선 개념이네요. 되게 낯선데 사실은 2014년에 그 진선미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그분이 이제 발의를 하셨다가 안 됐고 그분 말고도 민주당의 성함 까먹었는데 이렇게 계속 네. 논의는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 제목이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네. 이승연 네. 작가님이 쓰셨고 그거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7월에 나왔네요. 네, 쓰리 그거를- 체어스라는 출판사에서 맞아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계속 그 네. 저널리즘처럼 책을 짧은 호흡으로 약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나오는 데인데 그걸 읽어보면 약간 뭔가 결혼 때문에 되게 고민이신 분들은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네. 네.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삼이니까. 말씀해주셨던 네. 그 이상한 정상가족 네네.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과 통치라는 책도 저는 같이 읽으려고 가족과 빌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가족 제도를 되게 우리가 아직도 뭔가 로망으로 맞아요. 생각하는데 사실은 통치 수단으로 계속 이데올로기처럼 해온 그런 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좋네요. 네. 최신 책들로. 네. 가족과 통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네네네. 네, 8월 달에 나왔고 조은주 작가님이 쓰셨고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편집자님은 책을 뭐 고르시는 기준 아니면은 뭐 책을 뭐 그때 그죠 아까 처음에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 서점 회원이라고 뭐 그 빌려보는 책방 회원이었고 그 뭐 어떤 뭐 동네 책방이에요? 독립 책방이에요? 네, 동네 뭐 독립 책방이죠. 근데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운영 방식을 좀 고민하는 것 예. 같아요. 그게 다들 대여제였나요? 네 대여였어요. 근데 지금 조금 운영 방식을 또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주로 거기서 책을 읽으세요? 또 그렇지는 아니면은 뭐 온라인 않고 서점이나 사서 이런 것도- 보는 게 많긴 많은 것 네. 같고 도서관도 이용하고요. 전자책 보세요? 종이책 보세요? 주로? 전자책으로 본 책이 아직 없어요. 역시 종이 잡지. 네, 근데 네. 그거 그냥 근데 읽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사모는 혹시 나중에 전자 이북 이런 거 고려 안 하세요? 그냥 전자책으로 나면은 네. 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그 제작비가 참 안 들. 네네. 전자책으로도 낼 수 있죠. 전자책으로 내면 되겠다.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요? 1호 뭐 다 소진되거나 하면 그러네요. 전자책으로 내면 되겠네. 전화시켜도 되겠네. 근데 네. 그게 맨 처음 자원 몰라서 편집자가 아니어서 네. 전자책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만들고 제작하는 것도 꽤 에너지나 비용이나 많이 든다고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저희 이
PDF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아, 전자택으로 만들면 요새 저도 잘 여러 가지 모르겠네요. 저렴한 그게 있겠죠. 네. 또 옛날에 사실 저희 편집장님 저랑 제가 그 직장에서 했던 팟캐스트에서 그 책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깊- 깊은 강 엔도 그때는 그때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엔도 슈샤쿠의 깊은 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네. 들으셨어요? 아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그거? 아. 어.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약간 이번에 망설이시- 오신다고 해서 들었어요. 아, 네.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네, 사전 준비가 되게 철저하신 분이어서 열심히 준비하셨네. 그때가 또 새록새록 또 떠올려지고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도 두 번째 두 번째는 언제 나옵니까? 두 번째는 그때 소소시장에서 저희 잡지를 사간 두 분에게도 말씀드렸었는데 1월 안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능하면 1월 안으로 나오고 안 될 것 같으면 2월 안으로 꼭 내도록.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네. 그것도 텀블벅 하시나요? 펀딩 하시나요? 텀블벅으로 할 수밖에 없죠. 아 텀블벅 하면 저도 해야겠네요. 아니 그 기대가 돼서 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려고요. 세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거 세게 밀어주신 분들 밀어주신 분들 앞으로 나누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되게 나누는 게 좋을 것 저는 같아요. 네, 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이게 이 저는- 기준이 있었어요. 네, 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좋아 보진 않아요. 저는 네, 귀여워 저 보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딱 보자마자 약간 피식했는데. 네. 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여기 서운하거나 상처받으신 뭐 이럴 수도 분들 있겠네요. 죄송하고요. 교회는 얼마나 한 걸까 그 생각했어요. 아 이 교회 이거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오, 집사님이. 진짜 감사하네요. 교회 이름으로는 이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교회랑 여기 밀어주신 분들 이름 중에서 이제 가장 저는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쭈라고 이렇게. 아 지금 약간 실명 거론한 줄 알고 약간 아니 실명 그건 두근거렸어. 안 네. 하죠. 쭈 예, 이분 네 필명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맨 뒷표지 안쪽에 보면 없는 것은 여전히 돈과 권력뿐인 30대들이 말하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이런 어떤 문장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네네. 편집장님도 앞자리가 혹시 바뀌시면 4로 바뀝니까? 잡지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잘리겠다. 네, 약간 궁금해서. 아 이거 잡지요? 네네 그렇죠. 아 제가 그때까지 이거를 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뭐 네. 아니 근데 막 나중에 2, 3, 4, 5, 막 이렇게 1 이렇게 다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내세요. 아 저희가요? 네. 4로 저는- 넘어가시면 아, 전 이것도 너무 벅차서 그럼 저는 막 3.5 이렇게 해도 돼요? 3.5 사실 잘 넘어가는 해보시죠.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3이시네요 다. 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1, 2, 5, 4, 5 그럼 이런 다 것도 나오면 재밌겠어요. 자기들의 얘기나 이런 게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또 다 같이 또 네. 모일 수 막 모일 자매 수 이런 있으니까. 출판 이렇게 그럼요. 해가지고 같이 막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드네요. 2, 3, 4 네. 이렇게 다 같이 좋네요. 네. 근데 이제 내실 때 이제 검색은 해보고 그 이름 써도 되나? 아, 네. 이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신고 안 하시면 상관없고. 뭐 한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뭐 2호도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또 뭐 그 외에도 좀 앞으로 3에 대한 어떤 포부 계획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은 일단은 프로젝트고요. 저 원래 이거 시작할 때도 텀블벅으로 이게 저희가 333만 원 그거 모집했거든요. 333. 재밌게. 네. 근데 이게 수요가 없으면 사실 지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되지 않을 거면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끼리만 조금 내서 보던가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뭐 2호 내는 거가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2호가 또 성사가 되면 아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되는 거고, 또 3호가 돼서 또 3호까지도 가능해졌다 그러면 또 아 이게 아직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열심히 하겠죠? 또 뭐 2호, 3호 쭉 나오길 저희는 또 네. 저희 같이 또 응원하고 싶네요. 네. 333호 나오실 때까지 네. 잘 그럼 되시기를. 그때 이제 전 없겠군. 뭐
개간이기 그러네. 때문에 그렇구나. 1년에 4번 나와요. 그렇구나. 장수를 기원하시는.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3이 아니어도 이게 누군가 또 이어갈 수도 있죠. 네, 너무 좋아요. 공감해서 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하시라고 할 수 있고 좋죠. 네. 뭐 세습하셔도 이런 세습은 지향하죠. 그럼요. 이런 세습 동의합니다. 그 일본에 왜 그런 장인들이 막 가업을 잇듯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함께하신 저희들과 함께하신 소감과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뭔가 헛소리 할까봐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끝났지. 네. 아니 이렇게 저희 이 듣보잡 잡지를 어쨌든 소개할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모두 3위니까요. 다 3위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요? 네, 이제 붉은 PD님 현재는 3 얼마 안 현재는- 남으셨다는데. 아니 저도 만으로는 뭐 몇 개월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만 나오죠. 이제. 한 반년 남았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냥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재밌게 아유. 얘기했습니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죠. 네. 저희도 듣보자 팟캐스트. 네. 그럼 채널이 인스타는 또 뭐 있으세요? 인스타 있고요. 네. 페이스북에도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또 인스타 안 하고 페이스북만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맞아요. 근데 그렇긴 아직 하지. 활성화가 인스타가 훨씬 돼 있어요. 아, 숫자 3의 프레스예요. 그리고 영어 제가 PRESS. 한글로 검색하니까 그래 네,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한글로 검색하시면 삼프레스. 나오고. 삼프레스 이렇게 나와요. 하면 네네. 저희가 느리게 가고 있지만 예.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합니다. 와우. 원래 펀딩 받을 때는 홈페이지 주소 쳐놓고 개봉 박두라고 썼는데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빨리 되진 않더라고요. 원래 그렇죠. 개봉 네. 박두가 오늘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럼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본 직업이 있는데 이 일을 하시는 진짜 네. 그거라서 저희도 다 이해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리스펙 드립니다. 다 진짜. 저 이거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만드는 재현주 씨도 다 생업이 다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하면은 할 수가 맞아요. 없는 구조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저는 디자인이 참 좋았어요. 끝에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꼭 재현주 아트 디렉터님께도 전해주십시오. 네. 네. 이거 맨 마지막 이 사진 혹시 본인이신가요? 네, 저랑 네. 그 재현주 씨예요.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부암동에 와, 되게 언덕 멋져요. 골짜기로 네, 되게 올라가면. 멋진 것 같아요. 네. 부암동이군요. 근데 왜 카피라이트는 이치로라고 적혀 있죠? 그 사진 찍으신 그 분은 찍어주신 님의 사진 그 어떤- 필명이 이치로. 네네. 그렇구나. 이치로 갑자기 약간 일본어 그 느낌 나가지고. 너 제가 그래서 일본의 그분- 어떤 사진인가에 저는. 제가 그분 친한 분이라서 아. 너 이거 이치로 계속 쓸 거냐. 네네. 그때 한참 미스터 선샤인 아.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는데 너 정말 이거 이치로 쓸 거냐. 디테일이 있으시네. 그렇구나. 전 부암동. 제가 부암동에서도 또 일했지 않습니까? 한 3년 출퇴근한. 맞아 그러셨죠. 네. 거기요? 쓸데없는. 거기요? 네네네. 저랑 일하는 이분이 부암동에서 카페를 하세요. 네네. 많이 저도 봤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네, 거기서 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얘기 안 한 어떤 코너들도 많이 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칼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인터뷰나 이런 거, 인터뷰가 아니고 뭐 이제 독립 영화 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꼭 직접 보시기를. 네. 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 금책바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랑 또 수다 떠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맘때 항상 하는 인사 있잖아요. 해피 뉴 이어. 그렇네요. 항상 연말이지 이제 않아요? 연말이죠. 그렇지. 네. 네. 덕담 또 덕담 주고받고 곧 해야죠. 크리스마스.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해피 뉴 이어. 나 이제 사로 바뀌니까 이게 해피 뉴 이어가 잘 안 나와. 아니 안 크리스마스가 더 앞에 있어요. 나와요. 크리스마스는 네. 이런 거 마이크 대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아쉽네. 예. 한번 더 해주세요. 펠리스 다비다.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오늘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나 빼고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